저는 현재 배달 산업의 구조적 문제, 특히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높은 수수료 부담과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배달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의 배달 환경은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도시 환경을 악화시키고 고비용 수수료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배달 음식 정말 자주 시켜 먹잖아요. 진짜 편하죠? 근데 그 주문서에 찍힌 가격 뒤에 과연 어떤 비용들이 숨어 있는지 혹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딜레마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한 단골 손님의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배신감이 들었다. 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손님은요, 동네 단골 치킨집 사장님 수수료 아껴드리려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무려 50번 넘게 배달앱 안 쓰고 전화로 직접 주문을 했대요. 시킨 건 항상 23,000원짜리 큰 사이즈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지점에서 똑같은 메뉴를 시켰는데 세상에 상자 크기부터가 다른 거예요. 양도 훨씬 많고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단골 가게에서는 큰 사이즈 가격을 내고 계속 중간 사이즈 치킨을 받아왔던 거죠. 자,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힌 지점입니다. 손님이 사진이랑 결제 내역 다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사과는커녕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배달 앱으로 주문해야 기록이 남아서 정확하다. 다음부터는 그냥 배달 앱 쓰세요. 아니,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황당한 결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한 가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배달 시장 전체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손님은 좋은 뜻으로 한 건데 가게 주인은 그걸 외면하고, 도대체 이 구조가 어떻길래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지금부터는 음식점들이 도대체 어떤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의 대가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한 분석에 따르면요, 우리가 15,000원짜리 음식을 하나 시키면 식당이 내야 하는 총 수수료가 무려 4,500원이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돈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도표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15,000원 매출이 발생하면 일단 플랫폼이 중개수수료 떼가죠. 카드사가 결제수수료 떼가죠. 그리고 제일 큰 덩어리, 배달 대행료가 빠져나가죠. 이 모든 걸 다 빼고 남은 돈이 비로소 식당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배달비는 거의 고정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식당이 느끼는 부담은 그냥 확 커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매출의 30% 이상이 수수료로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수수료가 문제네. 그럼 수수료 내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과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한 분석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수수료 몇 % 깎는 걸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배달 생태계 전체가 이미 완전히 뒤틀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수료,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 이 뒤틀린 생태계의 실체가 뭔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너무 위험한 오토바이 배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거. 둘째, 그래서 라이더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셋째, 빨리빨리 압박 때문에 목숨 걸고 달린다는 거. 결국 이 구조는요, 라이더도, 식당도, 심지어 소비자까지 모두가 손해보는 패자들의 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치킨 이야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음식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손님들 모르게 양이나 재료의 질을 낮추는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점을 충분히 진단했으니까 이제는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한 분석에 제시하는 배달 모델의 재창조, 과연 그게 뭘까요? 여기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는요, 그냥 조금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판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바로 오토바이가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배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4개의 강력한 축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비용 혁신.
라이더 한 명이 주문 한 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문을 최적의 경로로 묶어서 전기차로 한 방에 배송하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배달비를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둘째, 위험한 오토바이 대신 안전한 전기차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요. 셋째, 수수료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서 모두가 이익을 보는 공정한 플랫폼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도 지키고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만드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 제안을 내놓은 측은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이 플랫폼, 음식점, 배달원, 소비자 모두가 함께 살아남고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유일한 해법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결론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건 그냥 수수료 몇 푼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결국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의 양과 질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전체가 망가진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손님처럼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내가 낸 돈만큼의 치킨을 온전히 받으려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수료를 찔끔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배달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재부팅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